기술의 발전이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약간 회의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회의감이요? 뭐 저도 묻지 않은 도대체 저 진짜 최근에 AI가 우리가 뭐 때문에 만들려고 했지? 약간 특히 생성형이, 그러니까 생성형 AI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오히려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얼굴 인식 뭐 AI라든지 그래서 뭐 범죄자들을 범죄 용의자들을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뭐 색출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아니면 뭐 무슨 진단용 AI 뭐 이런 것들 한참 나올 때는 그래 분명히 AI 기술도 당연히 이제 편향 그 안에 젠더 편향이 있고 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이제 논의들은 분명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용도로 AI가 개발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뭐 편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그래 좋은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생성형 AI는 물론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 또 유용하게 잘 도구로 잘 쓰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실 때 뭐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이미지 생성 AI로 뭐 이런 범죄에 쓰는 거 아니면 이미지 생성이 아니더라도 텍스트 생성이더라도 사실 그거가 주로 뭐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그 외국 사례 보면 뭐 약간 선생님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없다. 내가 무슨 챗GPT가 써준 글을 감별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인가 막 이러면서 뭐 되게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 주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사실 챗GPT한테 뭘 시키는 것도 막 그렇게 되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가. 이게 하여튼 요즘에는 굳이 네, 뭐 굳이 이게 우리가 이런 이미지 만들고 막 뭐 이런 뭐 프롬프트 막 줘가면서 너 뭐 임소연이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약간 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산적이거나 꼭 이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용도로 지금 막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되게 저야말로 이거 우리가 왜 만들려고 했던 거였지?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 왜 만들려고 했을까? 근데 요즘에 보면 업계에서도 약간 그런 좀 문제의식이 네.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AI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뭐 아니면 뭐 챗봇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용도밖에 없나? 약간 이렇게 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무슨 그 그녀 영화에 나오는 사만타, 사만타처럼 그런 용도로만 우리가 AI를 상상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애초에 아까 백가 선생님도 이 뿌리를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처음에는 이제 2차 대전 중에 뭐 군사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대중성을 갖게 된 거는 역시나 거기도 또 포르노에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뿌리를 파다 보면 약간 그런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임선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도 항상 요새 특히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너무 과잉이다. 더 이상 더 필요가 없다. 기술이. 기술 자체를 다 얘기하기보다는 기술 물론 필요하지만 그 생성형 AI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비대해요. 필요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그 가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저희 가장이 엔비디아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생성형 AI 부분에 그리고 AI 전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시장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지금 자기들조차도 AI를 만들고 그 AI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서 번번이 답을 찾지 못해서 그게 이 AI 시장 전체의 가장 큰 위기이자 위험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돈 잘 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의 수익 모델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가능한 한 많은 일반인들에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힌트가 되는 게 인터넷이 애초에 그 출생부터가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기술을 일반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접근성이 높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정말 분개했던 사건이라고 할까? 그게 삼성에서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냈는데 그게 거기에 내장된 카메라가 줌을 몇백 백씩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일반인한테 왜 필요해요? 이 기술이? 달을 찍을 수 달을 찍을 수 그러면 있다라는 전체 카메라로 쓰이죠. 전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사실 그게 달을 찍는 데서 많이 쓸까요? 아니면은 그쵸. 다른 사람을 그쵸. 찍거나 네. 멀리에 있는 무언가를 가까이 당겨서 보거나 보통 그게 목적이죠. 맞아. 이런 기술이 일반인에게 필요한가요? 저는 이런 거는 규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기술 규제가 돼야 네, 된다.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든 윤리적인 측면에서든 사회적인 측면에서든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은 제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AI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 특히 저는 그 스마트폰의 보급과 그 사람들 각각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게 디지털 성범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의 사람들에게 이르다. 그리고 영원히 충분할 정도로 준비되는 날이 인류에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 규제하고 관련돼서 네. 제가 이제 요즘 AI 이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들, 딥페이크 포함해서 보면서 늘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료 기술 쪽은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뭐 연구를 하는 인간 혹은 배아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인간 배아를 가지고 이걸 조작하는 건 안 된다. 왜냐면 얘가 이제 이 배아가 결국에는 인간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없고 뭐 신약 개발할 때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뭐 동물 실험부터 해서 뭐 1상, 2상, 3상 임상 시험도 거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디지털 기술은 특히 AI 기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너무 뭐 이걸 예를 들면 뭐 의약품은 FDA, 뭐 미국 FDA 같은 우리나라 뭐 식약청이라든지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렇게 해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약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근데 지금 AI 기술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뭐 테스트하는 뭐 절차라도 뭐 예를 들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뭐 과정을 거쳐서 이게 승인이 돼야 뭐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최소한의 어떤 절차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개는 뭐 인간 배아는 아직은 우리가 네. 이제 건드리지 마 이거를 조작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뭐 사회적인 혹은 뭐 국제적인 그런 합의조차도 우리가 이건 하지 말자 뭐 AI 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지 말자 저는 약간 그게 왜 우리 복제인간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네. 뭐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우리가 복제인간을 아직은 만들지 말자 하는 것처럼 AI로도 사람처럼 만들지 말자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너무 디지털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명의료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잘 좀 맞춰서 좀 뭐 법을 만들든 무슨 정책을 만들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얘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렇게 이 생명체를 다루는 건 되게 우리가 조심스러워 그거 당연히 맞죠. 근데 지금 AI의 발전을 보면 이것도
못지않게 생명체를 조작하는 것과 못지않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과 너무 동의하고 저는 이런 식의 그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아니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간덩이가 부었나? 이런 것들을 내놔서 어쩌자는 거지? 부었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던 초반에 드렸던 이야기랑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권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얼마나 잠재된 위험이 큰지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생명은 우리 자신이 생명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담론들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그렇죠. 인류의 역사와 같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실 있었는데 그 생명 의료 쪽도 처음부터 알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막 무슨 뭐 터스키기 뭐 매독 사건이라든지 네. 각종 뭐 생체 실험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제 국제 협약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러긴 했죠. 지금 어쨌든 네. 그래도 있다. 생겼으니까. 그럼 지금도 사후적으로 하고 지금 있는 디페이크 사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지금 국회에서 네. 그 AI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시민사회에서 그 AI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뭔가 개발해야 된다. 기술은 뭔가 산업적으로 좀 더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 저희 4회차 촬영에 오시는 진모세 장여경 활동가가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